2021년 동안에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연간 피지컬 앨범 판매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렇게 팔다가 갑자기 팡 튀죠. 2018년부터 K-팝이 활성화된 2019년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해요. 2020년 4천만 장, 2021년 5,700만 장. 이게 지금 천장 뚫고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제 유통사들 데이터인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2021년 앨범 판매량 400위는 전년 대비 36.9% 성장했어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엄청난 숫자로 팔려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성장률이라는 거는 사실 전년에 모수가 작으면 다음에 갑자기 팔리면 이 퍼센트는 엄청나게 커지고요. 나중 가면 이 퍼센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팔리는 숫자는요. 그만큼씩 팔립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더 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00만 장을 더 팔았어. 그럼 내년에 또 2,500만 장 팔리고 그 다음에 또 2,500만 장이 팔려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는 5배, 10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숫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선진국에서는 없는 산업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에서 산업 기업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쯤 되죠? 한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남짓이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선진국에서 꽤 많이 발전하는데요. 우리나라 얼마큼 발전했다고요? 36.9% 발전했습니다. 음악 산업이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악 크리에이터, 존재, 400위 안에 드는 크리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군집,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음악 산업에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외산 플랫폼 성장이 복합적으로 음원 이용량 400에 영향을 줘서 사실은 이 숫자가 연간 이용량 숫자가 좀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음원 이용 400량이 영향을 줬다.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은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3% 떨어진 것 중에 허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OTT의 영향이 되게 많이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유튜브 뮤직이 점유율을 그렇게 오픈 안 한 것도 뭐 일정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2022, 2023 통계에 더 많이 반영이 되긴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차트는 음원 장르별 비교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발라드 차트 있잖아요. 여전히 21년도에는 차트인한 것 중에서 발라드가 32곡이고 댄스가 27곡입니다. 발라드가 탑이에요. 노래방 가서 누가 불러요, 노래를? 무슨 노래 부르세요? 노래방 가면 대부분 발라드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라드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르적 특징으로 보면 이게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탄생해서 지금까지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특이한 장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발라드 좋아요. 엄청 많이 부릅니다. 근데 메가 히트한 곡들은 댄스 곡들이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비디오 킬스 더 레이디오 스타가 현재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필드가 우리 필드다. 랩과 힙합이 12곡으로 랭크가 됐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400위권 안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데가 아이유가 1등이었고요. 2위가 BTS. 그리고 3위가 깜짝 놀라셨겠지만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400위 안에 들은 사람이 임영웅이 있다. 이때는 2021년도엔 있었죠. 2022, 2023에는 많아져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팬덤이 정말 넓게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9% 늘어난 거. 그리고 연간 판매량이 5천만 장대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 예측이 맞았어요. 자, 2022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등의 차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쪽에 스트리밍 차트 포함한 전체 차트인데 1등이 누구였냐? 러브다이브의 아이브였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숨참고 러브다이브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브가 1등을 아이유를 밀어내고 아이브가 1등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대 교체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물론 네,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아이돌이 돼서 히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음악을 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필드는 대기업들이 금방 살았다가 내년에 못하면 바로 없어지고 다른 대기업이 생기고 또 얘네들이 죽고 다른 대기업이 생기고 이런 필드라는 겁니다. 엄청 액티브한 필드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거. 그 다음 2위가 누구였냐? 톰보이.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BTS가 이쯤에 있죠. 이쯤에.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차트 순위에 BTS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로 대기업들이 막 생깁니다. 그 2023년도에는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4세대라고 부르는 아이돌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면서 세대 뉴진스 이런 팀들이 등장하면서 또 얘가 바뀌어요. 대기업이 또 바뀌어요. 네, 블랙핑크 대기업 바뀝니다. 맨날 바뀌어요. BTS 지금 1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뀝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이게 나쁜 거냐? 저는 이게 사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콘텐츠가 새로운 게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많은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들이 매번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대기업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히트를 하고 이런 거가 가능한 자본의 논리만이 통용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컨텐츠 제작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요즘입니다. 콘텐츠 필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필드 중에 하나가 음악 필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차트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서클 지수라는 게 생겨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여러 가지의 이런 점유율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1등을 한 가수가 누구냐? 바로 임영웅입니다. 22곡이나 서클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소녀가 있는 우리 중장년 어머니들이 가슴에 불이 질러졌다. 네, 그래서 디지털 차트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아이돌들과 임영웅이 경쟁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시장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2위가 아이유, 3위는 아이브. 네, 그다음 비오가 이렇게 2.8%, BTS가 2.6%예요. 에스파 그 전까지 순위권이었던 에스파 2.6%. 이런 정도입니다. 신인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뉴진스 발라드 한 곡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임영웅이 400위권 내에 총 22곡을 해서 합산 점수율 6.3%를 기록했다는 걸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됐습니다. 연간 음용 이용량 400,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의 영향이라고 이 차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석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플랫폼에 밀렸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플랫폼에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엔데믹이 되고 나서도 얘가 줄어든 거는 사람들이 무료 스트리밍을 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실 때 뭘로 들으세요? 저는 유튜브 뮤직으로 듣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멜론을 쓰지 않아요. 제가 멜론에 무슨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찾는 음악들, 외국 노래들 그 유튜브 뮤직에는 있는데 멜론은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튜브는 그 카피곡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멜론은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저작권을 클리어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두 개를 서비스를 하면서 광고를 안 봐도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10,000원 정도의 돈을 내면 12,000원 언더로 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음악과 영상을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질은 뭐 멜론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 봤는데 블루투스로 이어폰 꽂고 들을 때 무리가 있는 음질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뮤직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무료 스트리밍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올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마 유튜브 뮤직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쓸 거는 뭐 유료 스트리밍 안 쓰고 멜론 쓰는 거죠. 점점 연간 국내 음원 플랫폼 이용량은 앞으로도 우하향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